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2022년 내년입니다. 국가 예산이 600조가 되고 나라 빚이 1100조에 이른다. 그래서 부동산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지금 예산이 500조에서 지금 또 600조가 된다 그래요. 내년이. 그래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600조로 만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추경과 증세를 1년에 4번씩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세금 걷겠다는 거예요. 돈 찍어내고. 지금 이 지경에 지금 나라가 이러는데 문제는 현 정부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지금 막판 이제 스퍼트 한다는 겁니다. 막판 스퍼트. 네, 그래서 이빠이 한번 이제 빚잔치를 한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 빚은 현재는 600조, 700조, 그래서 한 700조 초반 정도가 있는데 이 나라 빚을 2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 예산이 짜여지고 그리고 그 예산은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뿌리를 사더라도 그 아껴가지고 100원이라도 아껴갖고 여러분들이 외식을 나가는 걸 아껴갖고 라면 먹는 그 돈을 내서 국가에 낸 돈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모아놓은 게 국가 예산이에요. 예산. 그리고 그 예산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라 빚을 2배로 만든다고 합니다. 단 1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혜택 받는 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지금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세금만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세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 빚을 1100조로 만드는 근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상기심 도시 보상이 달린 문제입니다. 보상. 왜? 공시지가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만든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렸죠.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2017년부터 시작된 땅 투기, 농지 투기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이 됐다. 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나라 빚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나라 빚을 1100조로 만들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크게 만드는 상태에서 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첫 번째 상기심 도시 보상 문제. 그 다음에 누구죠? 좌파단체, 진보단체, 여성단체. 왜 그 사람들의 지원을 해줍니까? 국가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이 정권을 만든 핵심적인 조력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홍위병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좌파단체, 진보단체, 여성단체들, 이 수백 개 여성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적입니다. 이 다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실적인 선전성동이 없었으면은 현 정부가 탄생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좌파단체, 진보단체, 여성단체는 다 지분이 있습니다.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상기심 도시에 대한 보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 채무가 지금 통계청 자료입니다. 723조예요. 네,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이제 1100조 거의 나라 빚을 2배로 만든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나중에. 자, 지금 현 정부는 1년 동안 이렇게 빚잔치를 해놓은 다음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500조가 늘어납니다. 500조. 1, 2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1, 2억이 늘어났다. 내가 1, 2억이 빚이 졌으면요. 이 만까지 칠 수가 있어요.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택배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1년 정도 꾸준하게 고생하면 몇 년간 고생하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이 500조가 이 400조 500조가 늘어난 거는 정말 이거 국민들이 정말 피와 지금 고름을 짜내야 되는 고통을 지금 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고통을 안냐? 다음 세대가 안는 거예요. 이거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갚아야 되는 빚이 국민들이 다 나눠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상기심 도시가 나올 때부터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금 매일 뉴스에 지금 나오죠.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대검이 또 나섰습니다. 예, 검찰이 나서서 공직자 전원 구속, 법정 채용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은 다 빠졌어요. 왜 고위공직자들은 빠지죠? 지금 하급 공무원들이에요. LH라든가 무슨 국토부, 구급공무원, 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구급공무원, 이런 사람들 다 찾아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갔죠. 뭐에서 빠져나갑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은 부패.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까?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하는 일이 지난 정권의 지금 인사들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기심도시 이제 고위공직자들 수사 안 합니까? 네. 이 사람들을 누가 지금 만드는 겁니까? 현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건 무조건 다 빠져나간다. 고위공직자들은. 그리고 상기심 순도시가 탄력적으로 굉장한 탄력을 받고 이제 원동력이 됐던 계기가 바로 공수처가 이제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탄력을 받았습니다. 상기심 도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없었으면 상기심 도시는 사실적으로는 출발선상에 놓이기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2017년도부터 그때부터 땅투기를 하면서 공수처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비로소 공수처가 탄생하면서부터 이제부터 현실적인 상기심 도시가 발표되고 급점직하로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통령도 영농 11년 허위 지금 작성했죠. 영농 경력을. 그리고 대통령 겸직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농사를 짓는다. 11년 경력이 됐다고 허위를 작성해서 농지를 샀어요. 지금 투기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 사서 이게 무슨 투기입니까? 아파트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집을 샀다고 해서 전 국민들을 다 투기꾼으로 몰아섰죠. 그런데 농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농지는 정보가 없으면 사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누가부터 했습니까? 대통령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청와대를 지금 이 수사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벌써 농지를 지금 11년 경영이라고 허위로 속여가지고 농지를 매입했는데, 자,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다 빠져나가죠, 고위공직자들은. 밑에 지금 보시면은 올챙이들,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잔챙이라고 하죠. 이 잔챙이들만 수사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월입니다. 올해 7월 되면은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토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에 따른 상기심 도시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절대로 공급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공급을 늘리라고 했으면 애초부터 재건축 재개발 풀었어야 되죠. 이제 공급에 대해서 병적으로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 현 정부가, 청와대가 갑자기 공수처가 딱 생겨나면서부터, 그리고 공시지가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거죠. 그래서 빨리 속도감 있게 해라. 백지화는 없다. 자, 이렇게 비리가 드러나는데 백지화를 왜 안 합니까? 참 신기한 일이 계속되고 있고, 공직자 투기 논란에도 또 상기심도시 외에 추가 신규 택지를 만들어 갖고 또 발표한다고 그런 거예요. 경기도 죽어납니다. 이제 경기도 공급폭탄. 경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도.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도권에서 또 추가 택지 만들어가지고 또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서울이라는 입지가 더 각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사는 사람들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사람들은 이거는 경기도가 죽든 말든 공급이 폭탄 내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공수처가 되어 있으니까 수사받을 일이 없죠. 고위공직자들 자기 편이니까. 보상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상만. 우리가 원하는 건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을 잠재적 땅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국민들을 잠재적 땅 투기꾼으로 몰아세워서 국민 탓을 해야지 상기신 도시에 대한 우리가 지금 보상 문제, 그리고 공수처란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네, 증세, 예산, 나라 빚
나라 빚을 2배로 뻥튀기 시켜서라도 상기신도시 보상을 해서 상기신도시 만들겠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유세는 무조건 지금 저는 공시지가 낮춘다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언제 낮춘다고 그랬습니까? 네, 토지 보상 끝나면 올해 7월 달에 상기신도시 사전 분양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7월 달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7월 달 시작되고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면은 이제는 공시지가는 이제 보유세 공시지가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몇 번을 계속 언급해 드렸습니다. 왜? 현 정부는요, 이 청와대는요,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뭐 보유세 어떻게 걷고 이 문제보다는 상기신도시가 문제예요. 상기신도시의 보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부터의 목표는 상기신도시였다. 상기신도시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목표가 보상이란 문제, 그리고 나라 빚을 2배로 뻥튀기 시켜서 이 보상 문제를 매듭을 다 시켜버리면은 이제 임기가 거의 몇 달밖에 안 남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빚잔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임기가 지금 한 1년이 안 남았어요. 1년이 안 남았는데 나라 빚을 2배로 만든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정도의 두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국가예산 사상천 600조 돌파. 전 세계에서 1년을 지금 추경을 4번을 하는 나라고 있습니다. 추경을. 그 추경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증세를 4번이나 해요. 증세를 1년에 4번씩. 계속. 코로나 이전에도 증세를 계속했죠. 추경을 막 2-3번씩 했죠.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그리고 무슨 좌파단체, 진보단체,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한다고. 돈이 다 허공으로 다 사라졌죠. 그렇게 많이 세금을 냈는데도 나한테 혜택을 본 거 하나도 없어. 고작 들어오는 거야. 지금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50만원 받는 거 1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가 낸 세금이 뭐 2-3배 더 늘어나는데. 혜택을 보는 거 하는 거 없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죠. 상기심도시 보상받는 사람들. 좌파단체, 진보단체, 여성단체, 지분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산에서 나뭇가지 주는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돈이 다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만들어갖고, 네. 추경이 아니고 국가 예산을 600조 만들고 나라 빚을 1100조로 만든다. 2배로 만든다. 그래서 이 나라 빚을 2배로 만드는 것, 1100조로 만드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갚을 일은 하나도 없다. 단 10원, 단 1원도 쓰지 않습니다. 갚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 예산이라는 이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짜서 이 혈세를 모아서 지금 예산을 만든 거는요, 모아서 예산을 만드는 거는 정말 단 1원이라도 정말 헛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문제는 국민들한테 정말 이 참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모럴 해저대가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은 1년도 안 된 정부가 나라 빚을 2배로 만든다고 하는 게 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이 문제를. 이 400조, 500조가 늘어난 거를. 국가 채무 2017년 660조에 출발해서 지금은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500조 이상 급증. 거의 2배죠. 국가 채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보선 펑펑 써드는 혈세. 지금 보시면은 혈세를 쓰는데 재보선 있죠. 이 혈세를 어디로 주로 씁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성단체한테 많이 갑니다. 여성단체. 그리고 진보단체, 좌파단체. 네. 그래서 이 나팔수들이 있습니다. 이 현 정권의 나팔수들을 대거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그거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들을. 여러분들이 낸 소중한 그 콩나물 한 뿌리 시장에 갖고 그 아끼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외식 가는 거 한번 아껴갖고 집에서 라면 먹잖아요. 김치 넣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피를 짜내서 이 아낍니까? 근데 세금은 몇 배씩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가 예산 시스템 위에 있습니다. 사실상이 마비되는 수준이 이제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임기 말에 나타나는 효과다. 그 임기 말에 나타나는 모든 효과는 저는 상기심도시에 귀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